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4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통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다음 달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설교자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선정돼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함께 준비해온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 계획과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예배 설교자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로 확정된 가운데 김 목사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자를 제목으로 국론 화합과 경제 활성화, 한반도 통일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남북한 평화와 민족의 상생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삼고 이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위 명제인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국가조찬기도회로 삼았습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 조찬기도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산부 요인, 학계, 정재계 인사들이 초청됐으며 기독교계 전현직 교단장과 단체 대표, 낙도와 농어촌 목회자, 장애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함께하게 됩니다. 본 기도회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개회기도로 시작되며 성경 봉독은 YMCA 차경혜 회장과 연세대 정가병 총장, 특별 찬양은 수도권 교회들이 참여하는 연합 장로성가대가 맡았습니다. 또 특별 기도는 안창호 헌법재판관,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 신현돈 육군대장이 전하게 됩니다. 앞서 기도회 식전 행사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선교대상 시상식도 있게 됩니다. 선교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국내외 사역자 각 한 명씩을 발굴해 시상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해외 부문은 3천만 원, 국내 부문은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국내 부문도 시상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조찬기도회 황우여 회장은 최근 한기총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님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우여 회장은 대통령과 국정을 위한 기도회가 여러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하루 앞서서는 미국과 독일, 카메룬, 루마니아, 일본 등 해외 30개국에서 오는 200여 명 인사들을 위한 환영 만찬과 평화음악회가 신길교에서 열리며 기도회가 끝난 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제친선 기도회도 열립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복음의 역수출이라는 기치 아래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외항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국제항구로 활기를 띠었던 인천항. 수많은 외항 선원들이 입항했지만 심신이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반겨주는 곳은 유흥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74년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가 창립됐습니다. 복음을 역수출하는 한국외항선교회는 타문화권 선교와 민간 외교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의해 창립된 초교파적 토착 선교기관입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해 군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등 국내 8개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고 항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외항선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150여 개국 150만 명의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중 5만 5천 명이 결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선교뿐 아니라 선교사를 육성해 파송하는 역할부터 교회 개척과 의료보건, 빈민구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외항선교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선교 전략 수립과 선교 사역의 다양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미전도 종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 탈북민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총회 후에는 선교회 창립부터 현재까지 외항선교회를 이끌었던 최기만 목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상임회장으로
신일교회 이광선 원로 목사가 추대되고 이취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최기만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하려고 했으며 그동안에 이루어진 열매들을 돌아보며 그러나 나의 내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종을 그래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한국외항선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와 순복음 등 교파를 초월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참여, 후원을 통해 분열돼 있는 한국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도구로도 쓰임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망각한 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편향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이수구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일본의 우경화 정책이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을 가속화시키고 평화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또 일본 교회와 시민들에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외교 상황과 동북아의 위기를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민간 교류를 통해 함께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 회장 박종덕 한국고세군 사령관은 최근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죄책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계 인사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6일 열린 간담회에는 나성린 조세 소위위원장과 홍종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들이 추진 중인 과세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관계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예장합신 박종원 목사와 권태진 목사, 예장합동 라계동 목사 등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교회협 강석훈 목사, 감리교 황광민 목사 등은 종교인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추진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가운데 6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올해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6억 원의 대북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니세프 측은 올해 대북 지원 사업 자금 중 840만 달러를 투입해 6세 미만 유아와 임산부 등 490만 명에게 복합 영양보충제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의 식수, 위생부문 개선 사업에 59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사업으로 1살 미만의 영아 35만 명과 임산부 36만 명에게 면역력 강화 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식수사업은 상수도 혜택이 없는 북한 주민 2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1985년부터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실조 치료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필수 백신 지원과 영양결핍 치료 등의 604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편지 보내기 운동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 교육 철학과 학급 운영 원칙 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결과라며 무너진 신뢰와 소통의 통로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번 운동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또 이번 활동을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서로 간의 동역으로 이어져 잘못된 학교 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3,700여 명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좋은 교사 운동은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샘플 편지를 올려 이번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당국에 의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강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무슬림들의 항의로 인해 시작됐으며 지역 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교회들을 강제 폐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또 폐쇄된 교회가 베델교회, 세언학교회 등 4개 교회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세언학교회의 오퍼린 하야 목사는 지방군수에게 부당함을 제기하고 대체 장소를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의를 주도한 시위대가 교회는 크리스천 모임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야 목사는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역정부 공무원들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에도 허가하지 않았다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미디어선교회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경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개발한 앱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강해를 수록했으며 서울세문안교회가 다음 달부터 앱을 활용한 성경 공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새 신자 10명 중 4명이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평 이동 성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4%였으며 새 신자가 믿게 된 경우는 41.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다음 달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 발제자로는 송형강 한남대 겸임교수와 숙명여대 출강하는 강명숙 박사가 참여합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민병문 세한기획 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올해 기독교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몽골에서 경영자 세미나를 열고 서울국제도서전과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또 초봄 같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서울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내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꽃샘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